지금 10개 구단 중에 외국인 감독님이 네. 외국인 감독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작년까지 또 SK 트레이 힐만 감독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를 한번 외국인 감독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 이제 아직은 주류는 아니지만 네. 향후 외국인 감독이 더 많아질 여지가 있다. 예. 네. 이 콘텐츠는 최근에 이제 한 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복수. 한 팀은 뭐 상당히 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근접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거고 나머지 또 소수의 팀은 향후에 미래에 또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복수의 팀이 외국인 감독 영입을 검토, 또 향후 영입 가능성의 대비, 이 정황이 포착이 돼서 확실히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까지 현재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시간은 네. 조금 남아있죠. 그리고 미국 현지를 지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어디까지나 시간이 다소 있기에 시작 단계고 정보를 취합하고 자 준비하는 단계지만 리그 내 변화 움직임이 있다. 네. 감지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좀 굉장히 좀 이 소식 자체가 흥미롭기는 해요. 네. 뭐 그동안은 이제 뭐 새 감독을 찾는다 아니면 네. 뭐 새로운 교체를 추진할 경우에는 뭐 국내 후보 중 항상 그 유력 후보들이 이제 몇몇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조금 뭔가 급하게 전개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외국인 감독에게 좀 먼저 고려를 해본다. 이 소식 자체가 조금 더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황이 포착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데 뭐 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뭐 여러 유추를 다 뭐 하시겠지만 자, 하여튼 A 구단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외국인 감독 영입에 대한 득실, 향후 구단 운영 방안, 변화 정도 다각도로 좀 논의를 하고 있음을 일정 부분 좀 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팀들이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을 하듯이 네. 향후에는 자, 감독 후보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아, 꾸준히 예, 항상 그런 상시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대비를 한다는. 예, 그리고 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몇몇 구단의 관계자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국 감독이 이제 모시고 오면 실패한 전례가 없다. 지금까지는 로이스터 감독이 있었고요. 그렇죠. 롯데 힐만 감독, 그 다음이 이제 윌리엄스 감독인데. 근데 뭐 보면 이제 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송일수 감독 뭐 2014년에 근데 이제 제일교 보시잖아요. 제일교포 출신인데 네. 하여튼 국적은 일본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분은 조금 특이 케이스니까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맷 윌리엄스 감독이 뭐 외국인 감독 세 번째 외국인 감독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단들이 외국인 감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성공 사례. 저 팀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네. 진짜 기아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네. 맷 윌리엄스 감독님을 모시기 전에 첫 번째로 타깃으로 딱 준비하고 막 이렇게 협상하고 했던 분을 놓쳤어요, 기아가. 놓쳤습니다. 거의 뭐 반 포기 단계 가까이 있었는데 맷 윌리엄스 감독을 딱. 근데 기아에서 혹시 우리가 알던 그 윌리엄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리조나 그 윌리엄스 맞다. 옳았구나 해서 바로 이제 제가 모시게 됐는데 기아가 외국인 감독을 모시면서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해서 SK 와이번스에 그때 많은 자문을 구했잖아요. 근데 SK 와이번스에서 힐만 감독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좋은 이런 부분이 부분을 좋고, 많이 얘기해 주네요. 이런 부분이 네. 좋고 이런 부분이 좋고 미리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아 타이거즈 이제 프런트 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네. 윌리엄스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더만요. 예, 그 인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팀을 끌고 나가는 이 방향성이라든지 자, 확실히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으니까. 이게 결국 이제 좀 리그의 어떤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선수 출신 단장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굉장히 많은 선수 출신 젊은 단장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좀 외국인 감독도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네. 선수 출신 단장 김태룡 단장. 네. 야 선수 출신 단장 성적 잘 베테랑이시죠. 내더라. 성적 잘 네. 내더라. 그 다음부터 막 선수 출신 단장들이 자 하나의 또 이제 박종훈 단장, 그죠? 또 정민철 단장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경엽 감독님도 잠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SK 와이번스의 뭐 손자훈 단장 마찬가지입니다. 쫙 선수 출신 단장이 또 지금은 이미 이제 거의 뭐 트렌드로.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요. 전주훈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팀이 다녀왔던 전주훈련지에 막 팀들이 몰려요. 교육리그 다녀와서 진짜 뭐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 또 막 교육리그로 와르르 몰려가고. 네. 이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선수 시절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지도자 능력이 뛰어난 감독님들, 자 흔한 말로 무명 감독님들 모셔와가지고 성적 내는 거 이게 트렌드로 또 지금 좀 됐습니다. 네. 허문회 감독 또 마찬가지고 또 허삼현 감독도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뭐 롯데 로이스터 감독 네. 영입했던 시기, 네. 뭐 SK가 힐만 감독 영입했던 시기, 그 다음에 기아가 지금 윌리엄스 감독 영입했던 시기, 결국은 네. 이 세 개 구단이 외국인 감독을 선택한 시기가 좀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 외국인 감독이라는 카드는 네,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파격적인. 파격적입니다. 네. 긴박한 상황에서 꺼내드는 카드고 이것은 진짜 뭐 이것저것 막 다 고민을 해보는 그 진짜 힘들 때 꺼낸 카드입니다. 롯데가 이제 8888-577. 자, 네. 2001년부터 7년간 포스트 시즌 못 갔지 않습니까? 외국인 감독으로 돌파구 한번 찾았습니다. 자, SK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자, 3차례 우승. 이후에 4년 동안 5, 6위. 좀 안 좋았잖아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자, 마련을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외국인 감독 카드를 또 꺼냈고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017년에 우승하고 2018년에 5위를 네. 했는데 2019년 시즌 도중 꼴찌 김기태 감독이 물러나고 감독 대행 체제로 자 뭔가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이제 모셔왔는데 모셔와서는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또 약간 이런 비슷한 흐름이 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찾는 팀들은 당장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외국인 감독 사령탑이 있는 이제 기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윌리엄스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기아가 이제 현재까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은 아쉬운데 사실 기아가 5강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 6위 정도로 오가면서 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좀 기아가 윌리엄스 감독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순혈주의 그러면 사실 기아가 그죠? 기아 워낙 잘했지 않습니까? 혜택. 네. 엄청나게 잘했던 그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이제 그게 흘러옵니다. 흘러와서 레전드도 오죽 많습니까? 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감독으로 할 만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 나도 그냥 감독이고 맞아요. 네. 감독감이 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좀 순혈주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도 능력보다는 순혈주의가 조금 더 존중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좀 바뀌었다. 최근 이제 흐름 때문에 뭐 개혁도 한번 해보고 리빌딩 데이터 야구도 우리도 좀 해야 돼. 육성, 소통, 합리적인 팀 운영 한번 해보자. 기아도 뭐 옛방식 조금 버려보자. 이래서 새롭게 도전을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네. 했고 또 하나는 뭔가 뭐 지금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룹 최고 2층에서 감독 선임을 여러 이유로 그죠? 자 그냥 찍어 누르듯이 누구 감독으로 할 테니까 쓰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고 예전하고 달리 밑에서 지금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네. 이런 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닙니다. 윌리엄스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밑에서 우리 외국인 감독님 한번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한번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네. 지금 감독님들만 봐도 롯데 허문회, 삼성 허삼영, NC 이동욱 감독 지난해 자 대표적으로 뭐 이분들도 현장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사령탑 후보들이고 낙점을 받았던 분들이죠. 네. 그렇다면 정말 이 외국인 감독의 장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뭐 뉴페이스라서 아니면은 좀 불편한 얘기 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외국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뚜렷하게 있는지 이게 궁금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네. 말한 우리 나유리 기자 말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진짜. 아, 그런 그래요? 부분도 없잖아 있어. 그냥 외국인 감독 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만으로도 팀의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되더라. 실제 그런 부분도 네. 있는 거죠. 기아가 데려오면서 이야기했던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포지션 전문성 강화. 뭐 이건 선수 어떻게 적재적소에 네. 심느냐 이 부분이요. 프로 선수로서의 의식 함양. 뭐 이 부분은 메이저리그였던 야구였던 그런 프로 의식, 그죠? 그다음에 팀워크 중심 요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타 팀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돌파워가 필요할 때 꺼내드는 카드죠. 정말 다 해본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야, 정말 이제 극약 처방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 그러면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할 게 뭐 있어? 네. 야, 그냥 헤딩해, 맨 땅이라도 헤딩해. 이렇게 크게 한번 나가는 것이죠. 크게 한번 나가는 건데 최후의 카드인데 하여튼 롯데도 사실은 지난해 꼴찌하고 선민규 단장이 딱 선임되자마자 롯데도 사실은 외국인 감독 선임하려 했지 않습니까? 가서 인터뷰하러 갔잖아. 맞아요. 네. 근데 안 된 거야. 일단 롯데는 서민규 단장부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선수 맞아요. 생활도 하시고 막 프런트 생활을 해서 그렇죠. 스카우트 생활도. 예. 좀 그 뭔가 그 아메리카적인 느낌이 좀 있으신데 그 롯데 이번 스프링 캠프 갔을 때 그 서튼 감독이랑 그다음에 프랑코 코치까지 있을 때 보면은 통역만 한 4명, 5명 될 정도로 코칭 스태프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사실 이제 그런 변화를 한번 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허문회 감독으로 또 이제 선회를 하고 2군에는 지금 레리스턴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 감독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뭐 거스 히딩크 감독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 네. 그분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감독은 지연, 학연, 혈연이 없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감독들이 생각보다 청탁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크게 작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청탁을 네. 하는 사람은 추천이라 그래요. 청탁이라 말하지 그쵸. 않아요. 네. 청탁.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부탁. 네. 그것을 청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추천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청탁이라고 하죠. 외국인 감독이 와서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으면 A라는 선수를 내가 이 선수를 쓰겠다. 외국인 감독이 쓰겠다 하면 어떤 얘기면 B라는 선수 A가 나보다 좀 좋은 부분을 감독이 봤나? 옆에서도 왜냐하면 아무런 인연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국내 감독님이 마찬가지로 A, B가 있으면 A라는 선수를 쓰면 처음부터 따져요. 야, 저 감독님 좀 대학으로 어디 나왔더라? 야, 저 지역이 어디야? 어느 팀 어느 팀 도셨지? 저 선수가 어떻게 됐지? 저 선수하고 어떤 그거부터 먼저 따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구 쓰면 감독님하고 뭐가 있었나 그 선수가?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아니어도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마음을 네, 가지고 그냥 B라는 선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B라는 선수는 네. 먼저 그거부터 자기가 A라는 선수보다 처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부터 먼저 핑계거리부터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니까요. 야구 선수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친하고 맞아요. 뭐가 더 가깝고 옛날에 같이 했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 그래야지 내가 실력이 딸려서 내가 좀 정말 기용을 받지 못한다 이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뭐 베테랑들 심하잖아요. 근데 외국 감독이 딱 오면 선수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다르고 베테랑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진짜 대단합니다. 저 올해 그 기아가 스프링 캠프에서 거의 그런 류의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가을 마무리 캠프에 다 왔잖아요. 네. 베테랑들도 다 와서 참석했잖아요. 물론 외국인 감독님들이 베테랑 선수 우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해요. 네. 근데 국내 감독님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팀 내 경쟁이 유발이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감독님이 메이저리그 출신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법이야. 뭐 옆에서 메이저리그 출신이 하는데 뭔 소리를 해. 그냥 알아서 하시겠거니 저것이 맞겠거니 일단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확실히 좀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한국에 왔던 외국인 감독들을 보면 좀 세세하게는 달라도 좀 큰 컨셉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힐만 감독도 이제 굉장히 좀 파이팅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소통과 좀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로이스터 감독은 뭐 노피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강민수 선수 하마 세리머니 있잖아요. 네. 이거 불리고 네. 요즘은 이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여튼
그 보면 일일이 이제 윌리엄스 감독도 선수들한테 애칭 붙여가지고 누구 뭐 좀 다정하게 굉장히 그렇게 좀 다가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구단에서 외국인 감독을 이제 모시면 가장 조금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통역도 해야 된다는 뭐냐면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문화의 장벽도 있을 거다. 맞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생활도 네. 하니까 좀 불편하겠거니 했는데 실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서 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뭐 윌리엄스 감독도 마찬가지. 뭐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잘 다닙니다. 연락하지 마 나한테 네, 약간 이런 뭐 느낌. 구장 깨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막 네. 달리면서 물론 이제 통역 그 하시는 분은 네. 상당히 힘들겠지만 네. 뭐 알아서 잘 다녀요. 힐만 감독 마찬가지로 혼자서 요리 다 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힘들 것이 별로 없었다. 또 이제 구단이 뭔가 이 결국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는 것은 뭐 이분이 여기서 뭐 10년, 20년 감독한다기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구단의 10년, 20년, 30년 비전을 짜는 중에 이분이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그 구단의 향후 비전 이 부분에도 큰 영향과 약간 동력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외국인 감독이라 해서 무조건 데이터 야구, 과학적인 야구에 이해가 높고 신장비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그렇다고는 아니에요. 국내 감독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하게 이분들은 프런트 야구, 프런트가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를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국내 야구의 감독님들이 언제 선수 생활을 했냐면 예전에 감독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때 코치를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내가 감독만 되면 나 마음대로 할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 있어. 근데 세상은 자꾸 변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좀 변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감독은 사실 이제 구단에 그런 큰 지향하는 바, 제가 말씀드린 뭐 감독의 야구가 옳고 프론트의 야구가 옳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뀐 트렌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프론트가 조금 뭐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생각 같아서는 우리 대표팀에도 뭐 퍼거슨 감독 모셔오고 싶듯이 생각만 같으면은 뉴욕 양키스 감독 뭐 데려오고 싶고 하죠. 근데 이게 또 외국인을 모셔온다는 표현대로 이거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이 감독한테 연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머지 뭐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짜게 받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네. 지금 감독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막 좀 하고 있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윌리엄스 감독은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죠. 네. 공개를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적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적은 연봉을 받는 건 일단 모셔온다 그러면 국내 감독의 최고 수준. 지금 뭐 제일 비싸게 받는 감독님이 두산에 두산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3년에 28억입니다. 지난해 이제 계약을 했죠, 제가. 네. 근데 힐만 감독 연간으로 치면 연봉 인센티브 합쳐서 100만 달러 조금 안 됐다 그럽니다. 발표는 2년 총액 160만 달러 정도 발표를 했는데 첫 해는 인센티브 다 못 채웠고 2018년 우승했으니까 뭐 인센티브 다 채웠죠. 네. 2년을 합하면 200만 달러 조금 안 되는. 윌리엄스 감독은 힐만 감독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 하여튼 100만 불에서 약간 더 왔다 갔다. 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 감독 수준을 조금 더 뛰어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려 하느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 또 외국인 감독 모셔올 때 보통 옆에 이제 뭐 수석 코치라든지 네. 다른 뭐 코치들 네. 뭐 예전하고 달리 많이 안 옵니다. 자,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모셔오는데 이분들의 연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코치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네. 10만 달러 연봉이 내배인데 투타 부문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상당히 좀 부여해 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외국인 감독 뭐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니 정말 후반기긴 후반기인가 봐요. 가을이긴 가을인가 봐요. 네. 자, 어떤 팀들은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또 어떤 팀들은 또 내년 봄을 준비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오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